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 지금 인천공항 대합실에 앉아서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또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해요.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75세 노인에게는 참 힘든 여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에 2번씩 이 길을 가야 해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6개월 이상 미국을 비우면 영주권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5개월마다 미국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니 적응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병원도 복잡하고. 결국 한국에서 사는 게 편해서 이렇게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항으로 왔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짐쯤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캐리어 하나도 버겁네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마다 항공사 직원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75세 할아버지가 혼자 14시간 비행기를 타는 게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몇 번은 의료진을 호출한 적도 있었거든요. 작년 여름에는 비행기 안에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승무원을 불렀어요. 기내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더니 그냥 스트레스성이니 깊게 숨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저는 1950년생이에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태어나서 가난한 시절을 겪으며 자랐죠.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30년 넘게 기계공으로 일했어요.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그저 꿈의 나라였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였죠. 아들 민수는 저와 달리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2010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아버지 미국으로 오세요. 제가 영주권 신청해 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나는 한국 땅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2012년에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못 일어나셨어요. 그 후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졌어요. 아들이 계속 미국으로 오라고 설득했고 2015년에 결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당시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2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했는데 평생 모은 돈과 집을 팔아서 겨우 마련했어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공항부터가 규모가 달랐고 고속도로도 넓고 집들도 크고. 아들이 사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라는 곳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위해 H마트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한 달 렌트비가 2,500달러,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였어요. 아버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한국 음식도 사실 수 있고 한인 병원도 있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글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도 듣고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같은 또래의 한국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죠. 하지만 언어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웠고 병원에 가면 통역을 불러야 했어요. 아들이 직장에 있을 때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의료보험이었어요. 메디케어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그 전까지는 민간보험을 들어야 했는데 한 달에 800달러나 나갔어요. 병원비도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쌌죠. 2016년 겨울에 감기가 심해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3시간 기다려서 의사를 만나고 해열제 처방받는데 2,000달러가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240만 원이었죠.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아들은 직장에서 바쁘고 며느리는 저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손자는 영어만 하니까 대화도 안 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만 보고 지냈어요.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할 수도 없고 동네 이발소에서 아저씨들과 농담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했어요. 2017년 봄에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아들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아버지, 영주권 잃으면 안 돼요. 나중에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와서 한 달 정도 머물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살기로 했죠.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매년 봄과 가을 정확히 5개월 간격으로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동네 목욕탕에서 때도 밀고 단골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밥도 먹고 이런 게 진짜 제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미국에 가야 할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75세 노인이 14시간 비행기를 혼자 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행기 표는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해요. 1년에 2번이니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어가죠. 국민연금 월 95만 원 받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공항까지 가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지하철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즘은 공항버스를 타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체크인할 때마다 항공사 직원들이 걱정해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매번 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서글퍼져요. 짐 검사할 때도 문제예요. 요즘은 액체류를 따로 빼야 하고 신발도 벗어야 하고 벨트도 풀어야 하고 손놀림이 느려진 저에게는 정말 복잡한 과정이에요. 탑승구에서 기다릴 때도 힘들어요. 요즘 공항 의자들은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계속 자세를 바꿔야 해요. 드디어 비행기에 오르면 진짜 고생이 시작돼요. 14시간 동안 좁은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이코노미석은 다리를 뻗을 공간도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전립선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요. 그런데 옆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참다가 정말 급할 때만 가게 돼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하루에 서너 번은 이 말을 해야 해요. 기내식도 입에 안 맞아요. 짜거나 달거나 극단적인 맛이에요. 김치나 된장찌개가 그리워져도 어쩔 수 없죠. 가장 힘든 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좁은 좌석에서는 비행기가 아무리 조용해도 잠이 안 와요. 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결국 14시간 내내 깨어 있게 돼요. 비행기가 난 기류를 만나면 정말 무서워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무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 공항에 도착하면 또 다른 고생이 시작돼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떨려요. 왜 6개월마다 오시나요? 미국에서 일하시나요? 세금 신고는 하고 계시나요? 매번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영어로 답변하는 게 어려워서 미리 종이에 써가요. I am permanent resident. I live in Korea but visit US every 6 months to MAINTAIN 그램린 카드. 이런 문장을 외워서 대답해요. 그래도 가끔은 입국 심사관이 까다롭게 굴어요. 왜 미국에 영구 거주한다고 하면서 한국에만 사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식은땀이 나요. 혹시 영주권을 뺏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들 집에 도착하면 정말 지쳐 있어요. 24시간이 넘는 여행에 시차 적응까지. 일주일은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미국에서 지내는 한 달도 쉽지 않아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아들은 직장에 가고 며느리도 바쁘고 손자는 학교에 가니까 하루 종일 혼자예요. 시니어 센터에 나가기는 하는데 그것도 매일 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 만나는 할아버지들도 대부분 저처럼 6개월마다 오는 분들이라 친해지기 어려워요. 한 달이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는 좀 더 편해요. 한국에 가는 거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죠. 하지만 또 14시간 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져요.
한국에 돌아오면 정말 살 것 같아요.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한글 간판들을 보면 정말 고향에 온 기분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텔레비전을 켜고 한국어로 된 뉴스를 들으면 아, 내가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날 동네 국밥집에 가서 선지국밥을 먹으면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우리 맛이죠.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행복해요. 철수야, 어디 갔다 왔냐? 미국 다녀왔어. 또 갔다 왔구나, 고생했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참 좋아요. 하지만 5개월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요. 또 미국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세어보게 돼요. 작년부터는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약도 늘었고 당뇨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14시간 비행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승무원을 불러서 기내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다행히 스트레스성 흉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이 비행기 안에서 죽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14시간 비행 중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이 나이에 장거리 비행은 너무 무리예요.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혈관에도 좋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들에게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은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게 어떨까? 아들은 펄쩍 뛰었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그 영주권 받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아프시면 미국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도 걱정돼요. 하지만 영주권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좀 더 버티셔 보세요. 손자도 영어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미국에 와서 저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영주권이 얼마나 좋은 건데 포기하느냐고 하고, 어떤 친구는 나이 70 넘어서 그런 고생할 필요 있느냐고 해요. 이웃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수 씨, 건강이 제일이야. 영주권이 뭐 그리 중요해? 한국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하지만 또 다른 할아버지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요즘 한국 의료비도 만만치 않아. 미국 영주권 있으면 메디케어 받을 수 있잖아.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거야. 정말 결정하기 어려워요.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요. 12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정말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도 좋지만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75세 노인이 1년에 2번씩 14시간 비행을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지난달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부어올랐어요. 승무원에게 이야기했더니 혈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LA에 도착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령자가 장시간 비행을 하면 혈전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고민이 깊어졌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8년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포기하기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포기하면 효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마다 망설여져요. 이번이 마지막일까? 다음에도 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도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에요.
항공사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이 할아버지 혼자서 괜찮을까? 하는 표정들이요. 비행기 안에서도 승무원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친절하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늙었다는 걸 느껴요. 이번에도 또 미국에 가야 해요. 5개월 23일이 됐거든요.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꼭 가야 해요. 며칠 전부터 짐을 싸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에게 진짜로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민수야, 아버지는 이제 정말 힘들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또 망설여져요. 아들이 실망할까봐,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후회할까봐. 지금 공항에 앉아서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요. 저처럼 영주권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분들이 또 계실까요? 젊었을 때는 미국이 꿈의 나라였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75세가 되어서 느끼는 미국은 참 차가운 나라예요. 물론 시스템은 좋지만 정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손자는 잘 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언어도 문제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칠 때, 동네 목욕탕에서 때를 밀 때, 단골 식당에서 아저씨와 농담을 주고받을 때. 이런 게 진짜 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영주권을 포기하면 정말 끝인 거잖아요. 다시 받을 수도 없고 혹시 나중에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갈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건강을 택할 것인가, 미래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잠시 후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올 거예요. 또 14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되겠죠. 좁은 좌석에서 밤을 새우고 LA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고 아들 집에 가서 한 달을 보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80세까지? 85세까지? 아니면 언젠가는 비행기 안에서 쓰러지게 될까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해해요. 철수야, 그 나이에 그런 고생할 필요 없어. 한국에서 편하게 살아.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 영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저도 그거 받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미국 의료 혜택이 얼마나 좋은데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손자는 아직 어려서 할아버지의 고충을 모르죠. 할아버지, 왜 자주 안 와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미국에서는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손자 생일 파티에 갔을 때였어요. 친구들이 와서 영어로 떠들고 있는데 저는 구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외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공원에서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 텐데 미국에서는 그런 할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지난번에는 손자가 학교에서 숙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써오라는 숙제였나 봐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도와줬지만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대한항공 11편 로스앤젤레스행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작이군요. 캐리어를 끌고 일어서니까 허리가 아파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가야 하니까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네요. 아마 저와 비슷한 처지일 거예요. 영주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가는 분들. 앞에 계신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아, 저도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와야 할까요? 그때까지도 이런 여행을 계속해야 할까요?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28A석 창가 자리예요. 원래는 복도 쪽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화장실 가는 것도 민망해서 창가를 선택해요. 옆자리에는 젊은 한국 사람이 앉았네요. 아마 출장이나 여행을 가는 모양이에요.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비행기 여행이 설레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냥 견뎌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승무원이 안전 방송을 하고 있어요. 비상시 산소 마스크 착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요즘은 진지하게 들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네요. 창 밖으로 인천공항이 작아져 가고 서해 바다가 보이고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사는 집이 있겠죠. 5개월 후에 다시 돌아갈 집이. 이륙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면 어떨까? 그러면 좀 편할까요? 아니면 후회할까요? 기내식 시간이군요. 불고기인지 치킨인지 선택하라고 하네요. 사실 둘 다 입에 맞지 않아요. 한국에서 먹던 진짜 불고기가 아니거든요. 옆자리 젊은이가 말을 걸어오네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LA요. 관광이세요? 아니요, 아들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미국 사시는 아드님이 계시고. 좋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비행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14시간이나 되니까요. 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75세 노인에게 14시간 비행이 얼마나 힘든지, 1년에 2번씩 반복하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식사를 마치고 불을 껐네요. 이제 긴 밤이 시작이에요. 10시간 넘게 좁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해요. 다리를 뻗을 공간도 없고 등바디도 많이 젖혀지지 않고 목베개를 했지만 목이 아파요. 옆 사람은 벌써 잠이 든 것 같아요. 젊으니까 어디서든 잘 자는군요. 저는 집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자는 편이에요. 시계를 보니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예요. 평소라면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여기서는 잠이 안 와요. 이런 밤이 가장 힘들어요. 잠도 안 오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려야 해요. 창 밖을 보니 까만 태평양이 보여요. 저 밑에는 몇 킬로미터의 바다가 있겠죠. 만약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길한 생각은 하지 말자고요. 대신 한국에 있는 친구들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쯤 경로당에서는 누가 화투를 치고 있을까요? 동네 목욕탕은 문을 닫았을 테고 단골 국밥집 아저씨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런 일상이 그리워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아, 허리가 아파요. 자세를 바꿔보려고 해도 공간이 좁아서 마음대로 안 돼요. 엄지발가락도 저려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승무원이 지나가길래 손을 들었어요. 죄송한데 다리가 좀 저려서요. 아, 그러시군요. 일어나서 조금 걸어보세요. 복도에서 스트레칭 하셔도 돼요. 복도로 나가서 조금 걸어봤어요. 다른 승객들은 다 자고 있고 저 혼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민망해요. 화장실도 다녀왔어요. 가는 길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저처럼 잠을 못 자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눈이 마주치자 씁쓸하게 웃으시네요. 아마 비슷한 처지일 거예요.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앉았는데 시계를 보니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9시간이나 더 가야 해요. 이런 때 정말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8년을 버텨왔는데 포기하기 아까워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싶고. 아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 미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영주권만 있으면 메디케어로 거의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비행 때문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요? 새벽 4시쯤 됐나 봐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배가 고프네요.
기내식으로 나온 샌드위치를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한국에서 먹던 김밥이 그리워요. 옆자리 젊은이가 깨어나서 노트북을 또 켰네요. 일이 많은가 봐요. 저 나이에는 저도 그랬죠. 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건강이 제일이라는 걸, 가족이 제일이라는 걸, 그리고 편안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행기 창 밖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헷갈려요. 시차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승무원이 아침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곧 LA에 도착할 모양이에요. 정말 긴 밤이었어요.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하루를 버틸까요? 아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지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응 괜찮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어요. 기내 방송이 나오네요. 승객 여러분, 간곡히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군요. 14시간의 긴 여행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입국 심사라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른 승객들은 빠르게 걸어가는데 저는 뒤처져요. 휠체어를 요청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아직은 제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까요.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어요. 앞에 사람이 많아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영주권과 여권을 내밀었어요. 퍼퍼스 오브 비짓? I live here. I am permanent resident. 미리 외워둔 문장을 말했어요. How long were you outside US? 5 months. Why do you live outside US if you are permanent resident? I feel more comfortable in Korea. 까다로운 질문은 안 나오네요. 다행이에요. 웰컴 백. 도장을 찍어주며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웰컴백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정말로 환영받는 기분이 아니거든요. 짐을 찾아서 나오니까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응 괜찮다. 아들 얼굴을 보니까 반가워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와야 하는 게.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 길 LA의 풍경이 지나가요. 넓은 고속도로, 야자수, 파란 하늘. 분명히 아름다운 곳인데 제게는 그저 이국 땅일 뿐이에요. 아버지 이번에는 좀 오래 계세요. 아들이 말해요. 그래 1달 정도 있을 거다. 1달 말고 더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매번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걱정돼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겠죠. 왜 아버지가 미국에 있지 않으려 하는지.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아들이 준비해준 방은 깔끔하고 편해요. 하지만 제 집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와 손자를 만났어요. 며느리는 반갑게 맞아주지만 어색해요. 8년째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어색해요. 손자는 많이 컸네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하이 할아버지. 반가워하는 모습이 예뻐요. 하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아요. 손자는 영어가 편하고 저는 한국어가 편하고. 아들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지만 한계가 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한국에서는 지금 오후 시간이니까 잠들 시간이 아니죠.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마음은 답답한데 할 일은 없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생각이 나요. 지금쯤 저녁 산책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까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요. 새벽 4시쯤 돼서야 잠들었나 봐요. 오전 10시에 깨어났는데 머리가 띵해요. 시차 적응이 쉽지 않네요.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도 일하러 갔고 손자는 학교에 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영어 방송밖에 안 나와요. 한국 채널을 찾아보니 몇 개 있긴 한데 화질이 별로예요. 점심은 뭘 먹어야 할까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미국 음식들 뿐이에요. 김치도 있긴 한데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에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농심 신라면인데 그나마 입에 맞네요. 하지만 한국에서 먹던 맛과는 좀 달라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예요. 하지만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한국 같으면 아저씨들이 평상에 앉아서 장기를 두거나 할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H마트에 갔어요. 한국 식품들이 있어서 그나마 반가워요. 김치, 된장, 고추장. 하지만 가격이 한국의 2배예요. 한국 할머니들을 몇 분 봤어요. 반가워서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워요. 혹시 싫어하실까 봐서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동네 구경했다. 심심하시죠? 내일은 시니어 센터에 데려다 드릴게요. 시니어 센터. 거기도 가봤지만 별로예요.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친해지기 어려워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한국에서는 뭐하고 지내세요? 친구들하고 경로당에서 놀고 목욕탕도 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지. 여기서도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상이 불가능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주말에는 같이 나들이도 하고요. 고마운 말이지만 부담스러워요. 젊은 부부가 주말까지 노인 돌보느라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손자는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영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서라면 같이 책도 읽어주고 숙제도 봐주고 할 텐데.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시차 적응이 정말 어려워요. 젊었을 때는 금방 적응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앞으로 한 달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5개월 후에는 또 이런 여행을 해야 하고.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니어 센터에도 나가고 도서관에서 한국 신문도 읽고 한인교회 예배에도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아버지들을 만났어요. 저도 영주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저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언어가 안 통하고 여전히 이국 땅에서 떠도는 기분이에요. 3주가 지났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조금 더 계시면 어때요? 2개월 정도. 안 된다. 5개월을 넘기면 안 돼. 그럼 아예 여기서 사세요.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민수야, 아버지는 한국이 좋다. 왜요? 여기가 더 편하잖아요. 의료보험도 있고 공기도 좋고. 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편의시설이 좋다고 해서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걸. 마음이 편해야 진짜 편한 거라는 걸.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또 14시간의 여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공항까지 배웅해줬어요.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계세요. 매번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답을 못해요. 다음에도 이렇게 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요. 체크인하면서 항공사 직원이 또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14시간 긴 비행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해야죠.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몇 번째인가? 16번째인가 17번째인가? 벌써 헷갈려요. 이번에도 창가 자리예요. 이번에도 긴 밤을 보내야 해요. 이번에도 도착해서 시차 적응을 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분이에요. 14시간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승객 여러분,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안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도감이 들어요. 입국 심사도 간단해요.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끝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분이 말씀해 주시네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한글 간판들이 보여요. 오 치킨, 오 식당, 오 마트. 이런 평범한 간판들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한 달 동안 비어있던 집이지만 정말 편하네요. 이게 바로 내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나갔어요. 철수야, 언제 왔어? 어제 왔어. 또 고생했구나. 뭘 그냥 다녀왔어. 친구들과 화투를 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제 인생이에요. 복잡한 게 없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달력을 보니까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5개월 후면 또 가야 하거든요. 80세가 되어도 이런 여행을 계속해야 할까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정말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 아들은 반대하겠지만 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75세 노인이 1년에 2번씩 14시간 비행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영주권이 아무리 소중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려운 결정이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니까요. 아마 다음번 미국에 갈 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는 이제 정말 힘들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 주겠죠. 75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고향 땅에서 편안히 살다 가는 것이라는 걸. 지금도 창 밖으로 우리 동네가 보여요. 정든 이 땅에서 친구들과 함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진정한 행복이니까요.